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이 왔다가 해가 났다가 눈발이 내렸다가 빗발이 내렸다가 해가 났다가 두꺼운 잠발 다시 꺼내서 입었다가 다시 벗었다가 날씨만큼 오늘 웃긴 법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징역형을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징역형이라고 하는데요. 더 웃긴 법안도 발의가 됐어요. 대행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법안입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하지만 지명은 못한다는 아주 웃기는 엽차기 같은 법안입니다. 그런데요. 저 오늘 기분 되게 좋아요. 왜냐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재명을 내란 수계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김어준처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재명을 내란 수계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꽉? 네. 아니죠. 내란 우두머리죠. 아직 인사 안 시켰는데요. 네. 저 법무법인 해정중기 변호사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내란 우두머리라고 불러도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불러도 되는 겁니까? 진짜 당연하죠.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징역법이라는 것도 발의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과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어준과 이재명과 김어준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그들이 잣대라면 똑같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제서야 했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왜 이제 했니? 왜 지금에서야? 하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발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잘했다라고 응원 댓글 주시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번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탄핵 예고에 권성동, 이재명과 김어준 등 내란 음모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2번입니다. 바로 국힘, 이재명, 김어준 등 72명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 저 오래간만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내란 음모로 72명,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과 김어준과 이재명입니다. 내란 음모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한덕수, 그다음 우리 최상목 부총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을 탄핵하겠다. 내각 총탄핵을 하겠다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거죠.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회의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내란 기도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내란 음모 선동죄가 충분히 성립된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사실은 여러 가지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초선들이요. 자, 6번 뉴스입니다. 6번 뉴스. 이 초선들이요. 먼저 나서기 시작했었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이 초선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국무위원 다 탄핵할 거야 라고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내란 선동죄 고발할 거야 라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무고죄로 고발한대요. 아니 이게 무슨 법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정 변호사님? 그 초선 의원들 가운데 법률가가 없나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까? 무고죄로 고발,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무고의 무고가 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요.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김어준 등 72명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재명도 고발됐고요. 김어준도 고발됐고요. 72명이 모두 고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요. 잘했다라고 박수와 응원 지금 댓글 달아주세요. 왜냐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에서야 했지만 그래도 고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잖아요. 저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해놓고 내란 수괴 우두머리 계속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도 고발하니까 아직 재판 시작 안 됐어도 우리도 그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참 말씀을 네. 못 드렸는데요. 아까 뭐 무고죄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오성종 단장과 네. 무고죄 고발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네, 네. 누구를 고발할 거냐? 네. 요번에 탄핵 소추했다가 8대 빵으로 기각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에서 별개 의견도 없이 그냥 8대 빵 스트레이트로 기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검사 3명. 네.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죠? 허위 네. 사실을 가지고 탄핵 소추한 거니까 무고네요? 무고가 되는 거죠. 예. 진짜 무고네요. 그래서 무고로 고발하자고 지금. 자, 그러면은 탄핵을 했는데 만약에 8대 빵이나 9대 빵으로 기각이 되면 현재 8대 빵으로 기각된 게 이제 여러 개가 네, 그럼 있는데. 기각이 되면은 그게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8대 빵으로 됐는데 뭐 위법 행위는 인정되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 이런 등등의 별개 사유가 네. 있는 것을 빼고 말 그대로 8대 빵으로 그냥 네. 된 게 것들이 있어요. 검사 3명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거기에는 일흥에 그쵸 짐작한 허위 사실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김건희 여사랑 뭔 상관이 있다고 봐주기 수사했다 이런 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고죄가 말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도 허위 내용을 진정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탄핵소추는 일종의 징계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탄핵소추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요. 지금 정준계 변호사니까 제가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야당이 민주당이 이제 맛이 간 것 같아요. 원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긴장하고 너무 기다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약간 그게 안 되면요. 스텝이 꼬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맛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고운 입에 욕을 쓸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쉬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건 쉰 거예요. 이런 짓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옛날 독일에서요.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선거로 입법부를 장악해요. 그 다음에 선거로 입법부를 장악한 뒤에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개똥 같은 법으로 갑자기 나라를 이상하게 휘어잡았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우린 법대로 하잖아. 우리 나치가 아니고 우린 법대로 하잖아라고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딱 그걸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도요. 똘똘한 애들이 해야 돼요. 이제 완전히 헛발질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3번 뉴스입니다.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징역.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 발의. 자, 여러분.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징역이래요. 일단 정 변호사님. 네. 저 어떻게 징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보통은 말입니다. 이게 법정형이라는 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고 네. 특히 형이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징역형만 있는 사건은요. 보통은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 네. 3년 이상 이런 경우에만 징역형만 있지 벌금형이 없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모욕죄 같은 게 2년 이하 징역이에요. 네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히 벌금형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2년 이하 징역형만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벌법을 만든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법 무식주의다. 겉으로는 입법 만능주의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건 입법 무식주의다. 도대체 법이 뭐고 처벌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고 아주 뭡니까 이게 법이 아니고 그냥 주관적인 에세이에 불과하다. 근데 네. 정 변호사님이 진짜 이건 순진하신 거예요. 왜요? 국회 법제실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2년 이하 징역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 조목조목 따지다가 저 정말 저거 했는데 되게 그렇게 많이 만든다니까. 특히 의원실에서요. 이상하게 저거 온다니까요. 네. 그런데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덕수 마은영 임명해.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징역이네요. 네. 근데요, 이게 일종의 직무유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잖아요. 네. 직무유기죄 법정형이 이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말했잖아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4번 기사 볼까요? 대행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 가세요? 대행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나가고 나면 대행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못한다. 그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는데 결국은 대법원장이나 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권한대행인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재판관 자체를 임명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 위헌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이 자체가 위헌이죠. 자, 지금 우리 PD님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띄울 수는 없죠. 한 화면에. 그럼 다시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번 뉴스입니다.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징역이라고 하는 법을 냈어요. 누가?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은혁을 임명 안 하고 버티면 한덕수 총리가 징역을 간다는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면. 근데 4번입니다. 권한 대행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죠.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자기네들이 임명해 놓은 것은 임명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지명한 것은 임명해야 되고, 한덕수 총리가 지명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마은혁은 임명을 해야 되고, 마은혁은 반드시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징역인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개 보여주죠. 만약에 문형배와 이미선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명을 하려고 하면 지명은 못한다는 법이에요. 네. 이해 가세요? 이거 지금 되게 웃긴 법을 두 개를 갖다가 한마디로 부딪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저거 민주당이 한 거예요. 여기다 법을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뭐요? 임명은 못하는데 임명을 못하면 네.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되면 기존의 헌법재판관이 자, 이제 그거 보여주려고 해요. 그랬는데 8-1입니다. 아니 8. 그거 밑에 두 개 깔아 놓으세요. 8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 추진까지 해요.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드는데 혹시나 문영배가 이미선이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그 두 명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면서 문영배, 이미선이 그만뒀지만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대요. 그럼 보세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줄 수 없는 상태에서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가 연장이 되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문영배, 이미선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하는 법까지 이제 만들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 법 만들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감옥 가게 하는 법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혹시라도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나갈 경우에는 지명을 못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고 네. 자, 세 개의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8-1을 보시면은 야당에서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님이 원래 이거 과거에 이렇게 위헌이라고 또 했다면서요? 아니, 전부터 계속 위헌이 됐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요. 네. 당시에 어떤 한 여성분을 헌법재판관이었던 분을 전효숙이었을 거예요. 네. 헌법재판관이었는데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네네.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헌법재판관을 사퇴해버린 거야. 나는 이제 헌법재판소장 될 거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사퇴해버렸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냐면 헌법재판소장은요 헌법재판관 가운데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 그렇죠. 예,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만뒀으니 더 이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 그거 저기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나마 좀 제정신이 있었던 좌파가요 결국은 그거 받아들여서 전효숙을 헌법재판소 소장이 안 되고 그냥 중간에 다른 사람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그렇게 임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헌법에 딱 돼 있고 그것을 법률을 갖고 어떤 사유로든지 연장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입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계속적인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이에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5번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도 줄 탄핵은 내란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안에도 민주당 안에도 우리 당에 있는 김상욱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의 변호인도 야 자꾸 줄 탄핵하면 이거 내란죄 될 수 있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정신이고요.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한 거고 우리 그 김모 국회의원은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니까 다르죠. 아니 제가 이재명 입장에서 얘기해 줬다니까요. 네. 너 왜 그런 소리 해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자면 2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김어준 등 72명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어요. 네. 그럼 자기 당에 있는 변호사도 네. 이거 문제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문제돼요. 문제되고 정 변호사님께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문제되면 진짜 정당 해산도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이미 그 민주당은 정당 해산을 할 만한 충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영주 우리 변호사님과 주변 사람들이 이미 청원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뭐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법 만능주의잖아요. 만능주의이지 않습니까? 네. 입법의 재량권을 100%, 120%, 1000% 해서 무슨 법이라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 입법 만능주의가 그것으로 해서 헌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정당해산 심판 제청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줄탄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나서서 저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조민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참 멘탈이 강하다 생각을 해요. 엄마가 감옥 가고도 잘 지내고 아빠가 감옥 가도 잘 지내고 정말로 자기 의대 경력이 적어도 잘 지내고 재판을 받아도 잘 지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두꺼운 얼굴이 돼야지만 조국 일가인가라는 사람들이 말이 이해가 가는데요. 7번입니다. 조국당에서요. 헌재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를 추진한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황당할 때가 뭔지 아세요? 화병 난 게 난데 딴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화병 났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얼척이 없다고 하죠. 아니 우리가 화병이 났는데 왜 지들이 위자료를 청구해요, 정 변호사님? 네, 뭐 이런 류의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띈 어떤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실은 많았죠, 알게 모르게. 근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런 류의 어떤 정치적 소송은 전부 다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가 된 핵심은 청구할 권한이 없다,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청구 적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화병 위자료 청구를 해봤자 어차피 각하될 것이고 조국당 내부에 있는 변호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4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 지정 안 할 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여러분 좋아하실 뉴스입니다. 9번입니다. 아투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4%, 13주 내내 40%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가 아픈 이야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계엄하기 전에는 지지율이 정말 안 좋았어요. 계엄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윤버지, 윤카 등으로 부르면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됐고 젊은 층이 아주 확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요. 44%,
13주 내내 40%대를 유지합니다. 정 변호사님, 저건 되게 시의적인 얘기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죠.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계엄과 탄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20% 초반대였던 본인의 지지도를 2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죠? 국민 지지도를 이렇게 2배씩 올리는 경우, 더군다나 그냥 단순하게 소극적 지지자들까지 포함된 거긴 하지만 적극적 지지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정도의 변화, 이거는 옛날에 YS나 DJ 같은 사람들도 못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계엄과 탄핵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생각보다 되게 수가 높은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지지율이 받치고 있는데 10번 뉴스입니다. 권성동 의원이요. 진짜 오랜만에 오늘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했는데요. 아까처럼 이재명과 김어준 등 72명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던 것과 같이 마은혁은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다.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다. 사퇴해야. 와, 근데 저 표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 네, 너무 맞는 말입니다. 지금 뭐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 수호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이거든요. 이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정면으로 반하는 게 바로 막스 레닌주의예요.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활동했던 곳이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곳인데 막스 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혁명을,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었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런 마은혁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코미디예요. 코미디. 어떻게 민주당이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민주당이 마은혁 같은 사람을 뭡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해요. 저는 나중에 그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요, 민주당이 이런 인민노련 소속의 막스 레닌주의를 이념으로 해서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의 사상을 가진 마은혁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하려고 한 것도 중요한 어떤 그 해산 사유 중에 하나로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번 뉴스인데요. 지금 정 변호사님이 마은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은혁의 임시지위, 재판관 임시지위를 달라라고 했던 재판을 청구한 응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가끔 얘기하다가, 저 원래 평소에 욕을 안 쓰는데 가끔 진짜 이상해요. 진짜 미쳤나봐요 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자, 재판관 임시지위인데 정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건 문제 안 된다고요. 근데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네요. 단순한 각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판단했잖아요. 최근에 8대 0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8대 0으로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선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런 소송을 하는 것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미 각하를 했어요. 근데 각하를 했는데도 또 해요. 왜? 정치적인 선전을 위해서. 네. 정말 좌파들은 끈질겨요. 아니면 끝까지 하려고 하는 저런 정말 의지들 보면은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디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난 뒤에 여당의 잠룡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지금 쑥 숨었어요. 막 출판 기념회 하고 막 하던 또 없어졌고요. 갑자기 이사하겠다고 하는 홍 시장도 없어졌고요. 다 없어졌는데 뜬금없이 조경태가 나타났어요. 한덕수, 헌재 판단에 따라 마은혁 임명해라. 아니, 왜 저래요, 정 변호사님? 예, 제가 조경태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경태, 그만 쇼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돌아가라도 안 가요. 자, 근데요. 네. 여러분 되게 웃겨요. 13번 뉴스입니다. 박찬대가 한 총리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근데 있잖아요. 찬대가요. 제 기억에는 며칠 전부터 계속 너 바로 해 계속 했는데 왜 또 4월 1일까지 질질 끈대요. 그냥 오늘 하라고요. 그냥 오늘 중대 결심하란 말이야. 근데 박찬대가 맨날 당일 오전까지 당일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아서 면이 많이 좀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니, 하루 더 시간 준 거예요. 내일까지. 아니 4월 왜 1일 자꾸 시간 내일까지. 주냐고요. 그냥 오늘 해. 오늘 저번에도 오후에 하라고 했잖아. 네. 찬대야 그냥 오늘 해. 그냥 중대 결심 지금 해. 지금 right now. 그런데 문재인이 튀어나왔습니다. 14번입니다. 계엄, 내란, 광기와 야만의 원형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 근데 문재인이요. 제 기억에는 엊그젠가 뭐라고 했냐면요. 즉시 임명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즉시 임명하라고 얘기했죠, 문한테. 근데 문재인이 즉시 임명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듣니까 이번에 왜 갑자기 제주 4.3 얘기하면서요. 계엄, 내란, 광기와 야만의 원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15번입니다. 사실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소환 통보. 피의자 소환 통보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야당에서요. 정치 보복 끝이 없대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거 있나 했더니 16번입니다. 뇌물 혐의 서면 조사요. 이거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정 변호사님. 피의자 소환 통보도 했죠. 근데 왜 서면 조사예요? 서면 조사도 했죠. 그러니까 왜 서면 조사하냐고요? 근데 서면 조사하는 걸로 부족하니까 네. 소환 통보를 한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아니 하면. 근데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자중자애하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되게 이상한데요. 자, 문재인이 지금 소환 통보가 된 거는 검찰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거예요? 진작에 출석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 협조 안 하고 서면 조사 받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래서 시간이 끌다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문재인 본인이 그래 놓고는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자기 소환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정말 개구리 같지 않습니까? 근데 느낌이? 중요한 건요, 정 변호사님. 우리 김건희 여사 보고도 자기네들 조사받으라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자기네는 그 말을 하려면 자기는 가서 조사를 받아야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런 법에, 이런 상식에, 이런 원칙이 자기네들한테 적용 안 되거든요. 아니 현직 영부인도 나오라고 하면서 전직이 왜 저런데요? 그러니까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예외가 있고 자기네들한테는 법을 굽히지만 이 우리 보수파 관련 사람들한테는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에 맞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전혀 모순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경자님이요. 뭐 묻은 개가 누굴 개웃기고 있네 하셨는데 저 어릴 때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거 나무란다. 그 말 사실 이해가 안 갔었어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겨를 어릴 때 본 적이 없고 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해가 확 가요.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는 게 어릴 때는 기억력, 나이가 들면 이해력이라고 하더니 요즘 이해가 가요. 정말로 뭐 한 것들이 뭐 했다고 정말 응아 싼 것들이 방구 한 번 꼈다고 야 니네 방구 왜 끼냐 냄새인데 응아도 완전히 달걀 썩은 달걀 먹고 썩은 달걀을 우유에 적셔 먹은 응아를 한 애들이 완전히 그냥 과일 먹고 방구 한 번 낀 사람 보고 냄새 난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달걀 썩은 달걀에 썩은 우유가 조합이 되면 어떤 냄새가 나게요? 여러분 썩은 달걀 냄새만큼 독한 게 없거든요. 어디서? 그런데 17번 뉴스입니다. 저는 김상욱은요. 왜 윤리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봐요. 워딩. 보수에서 낸 윤. 보수가 제조물 책임져래요. 여러분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요. 제조물이래요. 제조물. 정 변호사님 평해 주세요. 예, 저희 김상욱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호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김상욱 같은 사람과 같은 당에 있는 것을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욱 때문에 화가 나서 탈당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김상욱이 바로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제명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명 없다고 해서 107명이 된다고 해서 당에 큰 변화 없습니다. 우리 당 안에 있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 맘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냥 방관하는 것 자체가 전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보고 제조물이라고 표현을 해도 그 당에서 그대로 보고 있는 당비 나가는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8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갑제, 윤, 더는 국가 위한 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헌재 선고 이전에 하야하고 저 이 기사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구나. 네, 기각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이제는 하야하래요. 내려오래요. 자, 정 변호사님 이거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조갑재라는 사람은 뭐 저기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제가 보기엔 정치적 감각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은 아 이거 뭐 김영삼을 능가하는 승부사다 이런 평가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정치 전문가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대 초반 정도의 지지를 유지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한두 달 만에요. 확고한 지지자들을 40대 중반까지 지금 유지하면서 10여 주 이상 계속 그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비교를 해봐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극적인 국민의 어떤 지지도의 판을 근본적으로 큰 지진이 나듯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지지하게 이끄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최근 역사에 우리 보수파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옳고 그름의 뭐 문제를 자꾸 뭐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냉정하고 차분하게 보면 결국 정치는 지지도가 핵심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40% 중반대까지 지지도를 올린 거를 보면서 조갑재는 뭡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2번 뉴스입니다. 국회 측, 즉 민주당 측 조갑재 칼럼 정규재 인터뷰까지 첨부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라고 헌재에 촉구를 한 거예요. 왜 빌미 잡힙니까? 왜 빌미를 잡히냐고요.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그 헌재 재판에 조갑재 칼럼과 정규재 인터뷰를 넣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니네 보수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라고 민주당에서 좋아한대요. 왜 빌미를 주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건 넘어갈게요. 네, 그러시죠. 19번입니다. 헌재 오판된 폭동. 정 변호사님 저렇게 말해도 돼요? 그거 지금 뭐냐면 좌파들이 말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계속적으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안 좋게 우리가 보기에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했던 그 시기에는 계속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승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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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국민의힘도 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하고 승복 약속을 하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너희도 승복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얘네 대답 안 하잖아요. 왜 자기네들은 승복하라라고 욕을 하면서 거꾸로 너희도 그럼 승복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승복할 테니까 너희도 승복해 그랬는데 얘네들은 승복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얘네들은 뭡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 거기에 승복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헌재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은 그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뭡니까? 국민을 협박하고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중협박죄 아니에요? 네? 엊그제 그 죄 있었잖아요. 다중협박죄. 다중협박죄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 다중협박죄 아니에요? 다중협박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며칠 전에 다중협박죄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중협박죄 아니에요? 저는 협박당해서 무서워요. 폭동 무서워요. 이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무서워요 하면 다중협박죄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말을 쓰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임정부 만들 것? 여러분 이거 성차별적인 단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아주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아니에요? 불임정부 만들 것?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이걸 야당에서 이제 입에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20번 뉴스입니다. 평이가 짧아졌어요. 윤성고 이르면 4달 4일. 4달 4일. 여러분 기사 보여드릴게요. 21번. 탄핵심판 이르면 4월 3일 선고.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어요, 정 변호사님? 아니, 빨라진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문영배가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 다 기억하시죠? 근데 거기에서 8명의 재판관이 몇 갈래로 나눠졌어요? 4갈래로 나눠졌죠. 탄핵 각하 2명, 탄핵 인용 1명, 탄핵 기각이 5명인데 그 가운데 4명은 일부 탄핵 사유는 탄핵 위법성 위헌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했고요. 1명은 아예 위헌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그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4갈래로나 나뉘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4갈래로 나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4가지 갈래가 다 나올 거로 봐요. 나중에 보시면, 정준길 변호사가 하는 말이 맞다라는 걸
아실 텐데 그 네 갈래로 나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적법하고 그다음 위헌 위법도 인정되고 거기에다가 사안도 중대해서 탄핵하는 게 맞다라는 이 엔드 세 가지 조건을 다 인정하는 헌법재판관이 절대 6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하면서 뭐 내부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만 이미 한덕수 총리 탄핵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다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더군다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번 주 안에 지금 4월 3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정도에 아마 요번에 선고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 4월 2주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22번 보면요. 이재명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대장동 재판 증인 4번째 불출석. 그래서 강제 조치되나 그랬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강제 조치되나 기사가 나왔는데 37번입니다. 네. 이재명 매달 7일도 불출석된 감치구인.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증인이 저 옆에 있어요. 네.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냐면 그 구인을 할 수 있어요. 구인을 해가지고 감치라는 것은 사실상 구속하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가능한데 이 사건은 뭐냐면 이재명 재판이 아니라 이화영인가 누구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는 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증인인데 사실은 이재명은 가서 증언대에 서서 내 범죄 사실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는 증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가요? 가기 싫은 거죠. 저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요? 아니, 말 못한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은 말 못해 죽은 귀신 붙은 사람이에요. 말도 되게 말입니다. 잘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재명이 내달 7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저는 감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얘기 나왔었어요. 저번에 2번째, 3번째 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요, 한 번 해도 바로 과태료 때리고, 네. 2번 정도 하면은 바로 구인장 발부해요. 근데 사실 이재명이니까 3번, 4번까지 기회 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그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여러분 혹시 눈여겨보셨습니까? 갑자기요, 오늘 막 이상한 여론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근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24번입니다. 이재명은 무죄가 적절했다. 54.9%. 윤 실제로 탄핵될 것. 59.8%인데요. 제가 오늘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되게 잘 아는 사람들 얘긴데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기각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오늘 뉴스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된대. 실제로 탄핵된다는 의견이 60%야. 윤 대통령 8대0으로 탄핵된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 해요. 저도 유튜브 하는데 이 유튜브 너무 거짓말하면 안 돼요. 8대0 기각. 아니 8대0 아니, 인용. 아직도 8대0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8대0 인용 결정됐다. 8대0 인용 그 헌재에서 새어 나왔다. 제가요 오늘 사실 뽀빠이 이상용 얘기 아시죠? 제가 오늘 정 변호사님한테 그랬어요. 뽀빠이 이상용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아유 그래요 어쩌나 전에 우리 봤는데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유튜브가 막 도는 거예요. 뽀빠이 이상용 뭐 돌아가셨다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뽀빠이 이상용 안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셨다고 해서 속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 멀쩡하게 식사하시고요. 그분 멀쩡하게 오늘 잘 지내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유튜브를 찍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가짜뉴스가 오늘 나와요. 이재명 무죄 적절 54.9%. 실제로 탄핵될 것 59.8%.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이렇게 돌까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어디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한국사회연구소. 의뢰한 곳이 어디예요? CBS, 노컷뉴스.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거 보여줬잖아요. 우리 아시아투데이, 정론지인 아시아투데이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랑 너무 판이하지 않습니까? 믿을 게 못 된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근데 왜 이게 오늘 갑자기 쏟아질까요? 얘네들은 좀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몰아가야 되니까 자꾸 이런 거 이제 내놔야죠.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많이 나왔었어요. 네.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여러분 오늘 사진을 갖다가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25번 이재명 윤 복귀는 제2계엄 의미 속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자꾸 선전선동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계엄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계엄을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윤 대통령이 복귀해서 계엄할 가능성이 만약에 열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계엄할 가능성은요 100이고 100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데 자꾸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거죠. 윤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번은 계몽령이었고 다시는 계엄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말을 하면 지켜요. 근데 이재명은 말해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런 이재명이 이런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어제 헌재 앞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헌재 앞에는요. 많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번갈아서 릴레이로 헌재 앞을 지키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진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님과 김정재 의원님이 어제 저희가 갔을 때는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 앉아 계신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제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 대통령 탄핵 각하, 헌법재판소 졸속 이러면서 앉아 계시는데 그 다음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저하고 정 변호사님이 같이 찾아갔었는데요. 정말 너무 추워서 저러고 앉아 있었고요. 저기 뒤에 보시면 릴레이 시위라고 적힌 걸 제가 저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뒤에 릴레이 시위 뭐 십며칠 차 이렇게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보수 국민들이 108배를 릴레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뒤에 보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108배. 자, 바로 동자승 님이 계시고, 저 자리에서 아침에 이준배 시의원이 3000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배. 네. 이성배인가요? 네네. 이준배가 아니고? 이준배는 우리 이성배 시의원인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배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번입니다. 기약 없는 탄핵 심판 시민단체 헌법재판관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이거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게요. 사실은 저는 문영배가 거의 저는 돌지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지 나름대로는 애를 썼잖아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탄핵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도대체 6명이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4대4, 경우에 따라서는 3대5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영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빨리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리고 마은혁이 뭐 자꾸 임명하라고 뭐 그러는데 마은혁이 들어와 봤자 5대4 내지 4대5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은혁이 들어와도 어차피 인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꾸 민주당에서 마은혁 임명하라 그 다음에 빨리 선고하라 이러더니 저쪽 시민단체 쪽에서 지금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니까 완전 꼭지가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 변호사님 이렇게 고소 고발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하나도 안 무섭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직무유기로 지금 고발을 하는 걸 보고 문영배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래도 난 니네 편인데 어떻게 같은 편끼리 나를 고발하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성배가 아니고 이준배도 아니고 이종배 시의원입니다. 이종배 시의원 3000배 하는. 제가 아까 요즘 제 근처에 배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준배도 제가 아는 분이 계셨는데 이종배 시의원입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대단했어요. 제가 108배를 한 달을 그분은 3000배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제가 108배를 한 달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절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거의 오징어 문어처럼 하는 거예요. 전 108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도 후달후달후달 거리고. 3000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되게 소중한 얘기를 들었어요. 천주교에도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안에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용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나쁘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좋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진짜 알아야 돼요. 이 3000배는 쉬운 거 아니에요. 3000배는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시민단체 헌법재판관 직무유기 고발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어디서 한 걸까? 우리도 하고 싶은데, 우리도 고발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누구 얘기일까? 진짜 누가 이걸 하는 걸까?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 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28번입니다. 문영배 선고 않고 퇴임할 것. 정 변호사님이 선고 안 하고 퇴임할 것 같다고 하더니 이제 저 얘기가 거의 다 도망갈 것 같다. 먹튀가 될 것 같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대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일단 문영배 도망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요, 문영배가 절대 선거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문영배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선고를 했는데 탄핵이 기각되는 거랑 그냥 두고 도망가는 거랑 문영배 입장에서는 어느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만약에 무리해서라도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면 무리라도 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은혁이 들어와도 5대4 내지 4대5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마은혁을 임명해 달라고 막 로비할 상황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냥 탄핵이 기각됐을 때, 자, 우리 우파 국민들이 뭐 문영배를 갚지는 않겠지만 좌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문영배를 거의 배신자 취급하고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비난을 문영배가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비겁하게 도망갔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게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건가? 비교를 해보면요, 문영배가 택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더군다나 문영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선도 마찬가지예요. 문영배는 혹시라도 그래도 이거 선고할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미선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오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무서워요. 저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둘 다 선고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요. 이렇게 이미선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영배는 절대 선고를 저는 못한다. 선고를 하고 갈 가능성과 안 할 가능성을 비교해보면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안 할 가능성이 왜 많은지 35번 뉴스 보여드릴게요. 다급한 이재명. 제목이 다급한 이재명이에요. 유혈 사태 감당할 수 있나? 와! 여러분! 이제는요, 감당할 수 있겠나까지 얘기한 거예요. 니 감당할 수 있겠나? 나 건드리면 너 감당할 수 있겠나? 야! 빨리 선고해. 네 감당할 수 있겠나? 유혈 사태. 정 변호사님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이요, 폭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탄핵이 기각되면 폭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이 뭐냐면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국민들이 저항했을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좌파들은요, 탄핵이 기각되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밑밥을 지금 깔고 있는 상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그다음 법무부 장관도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민주당 정당해상 심판 청구부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36번입니다. 국회 운영위에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정 변호사님, 이 결의안 이런 거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그냥 이게 청원하는 거죠. 근데 되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통과하니까요, 저쪽 애들이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마은혁이 돌아온다. 그런데요,
마흔역 그렇게 쉽게 못 돌아오는데요. 아,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야, 마흔역이 돌아와. 그럼 마흔역이 돌아오면 바로 재판할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정 변호사님. 쟤네들은요, 마흔역이 돌아오면 세상이 다 열리는 거 천지개벽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흔역이 돌아와서 오면요, 변론을 갱신해야 돼요. 근데 변론을 갱신하는데 시간이 말입니다. 제법 걸릴 거예요. 그러면 4월 18일 전에 절대 변론 갱신 절차가 끝나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요번 주 다가오는 4월 4일까지 요번 주만 잘 버티고 그 다음 주쯤 됐을 때 한 중간에 한 10일이나 12일 정도 됐을 때 다음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쯤 됐을 때 마흔역을 임명을 하면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제 아무리 좌파들이 애를 써도요 변론 갱신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둘이 그만두고 마흔역만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명 임명하면 2명 우리 편 들어가고 마흔역 그러니까 아까 임명 못하게 법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여러분 지금 방금 들었죠? 정 변호사님이 2명 임명하고 하니까 정 변호사님이 방송에서 2명 임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거부권 행사하면 임명 됩니다. 안 되는 법을 아무 만들었어요. 자, 일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줄 탄핵 경고에도 요지부동. 한덕수 대행 마흔역 최종 고심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일단 마흔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서 아까 처음 했던 뉴스 그 법안들 설명할 거예요. 정 변호사님이 임명하고 하니까 지명 안 하면 감옥 보내는 법도 만들고요. 지명 못하는 법도 만들고요. 아주 역차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번 뉴스입니다. 윤석열에게 한동훈은 XX다. 이준석 심심했나 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약도 튀어나왔어요. 이준석은 참 입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빠진 거 알고 계시죠? 1%가 안 돼갖고 거기서 빠지니까 어떻게든 좀 튀어보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사적인 관계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했던 얘기를 공개하는 것만큼 사실은 이렇게 못돼 먹은 짓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이준석이 이런 얘기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윤 대통령과 가깝고 친할 때 윤 대통령이 자기한테 했던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코 이준석한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꼭 소개해야 될 기사 2개 소개한 뒤에 다시 이 법안에 대한 내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꼭 해드려야 돼서요. 33번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백종원. 농약통 소스 규제 없다지만 녹 그대로 묻어 나왔다. 저 이거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좀 상당히 주의. 아니, 농약통 소스를 써도 그걸 써도 되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거기 안에 농약이 있는데 묻어날 텐데 당연히 씻거나.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저 사실은 이거 되게 충격 먹었어요. 소스를 농약통에다가 넣어요? 이게 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대로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서 살포를 했는데, 지역 축제에서. 근데 농약통을 아마 제대로 깨끗이 안 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녹과 구리스 등이 흥건히 묻어나오고, 야, 이런 걸 어떻게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농약통 소스 규제가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백종원 씨가 요즘에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스를 농약통에다가 소스를 넣어서 한 거예요. 근데 농약통인데 그 안에 나왔다는 거예요, 검출. 근데 저는요, 그래요. 저는 찌약 케이스 안에다가 여러분 밥 담아서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못 먹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겠어요. 저는 강아지 사료 그릇에도 제 거 밥 못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농약통에, 아니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 약통에다가 과일 같은 거 썰어서 먹을 수 있어요? 농약통 안에다가 소스를 넣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계속 봤어요. 계속. 근데 농약이 녹이 그대로 묻어 나왔대요. 그래, 녹도 문제고 농약이 있는지도 걱정이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 기름통에 뭐 김치 같은 거 담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걸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빈통을 쓰지. 근데 녹이 그대로 묻어 나왔다는데 녹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 변호사님도 그렇죠? 그럼요. 좀 주의를 기울였어야죠. 이거 기본에 관한 문제죠. 기본에 관한. 그래서 저 뉴스를 보면은 가짜뉴스 아니에요. 펼쳐주세요. 가짜뉴스 아니에요. 33번.
그대로 밑에 또 보여주세요. 이거 자꾸 사람들이 가짜뉴스냐고. 아, 진짜 뉴스예요. 제가 왜 가짜뉴스를 제가 몇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아니고 진짜 뉴스예요.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34번 뉴스입니다. 핸드폰 수리를 맡긴 네. 9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직원이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대출받아서 2억 원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이 뒤늦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해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고쳐달라고 줬더니요. 핸드폰 안에 자기가 해가지고 그 사람 할머니 돈을 2억을 다 가져갔대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핸드폰 누구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는 만약에 이 핸드폰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도 할 수 있는 게 요즘 기능입니다. 정말 핸드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어떤 연예인이 핸드폰을 버렸는데 그 안에서 무슨 개인정보를 예, 해가지고 예, 협박. 또 협박하다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 핸드폰 관리 평소에도 잘 하시고 혹시나 핸드폰 바꿀 때도 기존에 쓰던 핸드폰 함부로 거기다 맡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주제 다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2번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과 김어중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우리 박수 쳐줘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고발했습니다. 물론 늦었습니다. 좀 더 빨리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했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내란 우두머리야? 내란 수괴야? 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기에도 제목 그렇게 써야죠. 이재명. 그쵸?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징역이라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잠깐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현재 마은혁 임명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데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당 애들이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한심합니다. 자,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징역하는 법안인데요. 4번입니다. 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는 법안도 발의했어요. 아까처럼 2명이 나가고 나도 임명 못하는 법을 발의한 겁니다. 문영배와 이미선이 4월 18일 혹시라도 퇴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덕수가 우리 쪽 사람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몫을 대행인 한 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입법 만능주의의 아주 잘못된 어떤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국당에서는요, 전국민 합병 위자료 청구도 추진한다고 하고요, 대통령이 이거 빨리 임명하라고 민주당 측에 있는 그 쪽에서 뭐 직무유기로 고발, 민주당이라고 안 할게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헌법재판관 직무유기를 고발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일단 구전 녹용 한 잔 드시고 네.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거 드리고 구전 녹용, 많은 분들께 애국 녹용이라 불리는 구전 녹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의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렸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다려냈습니다. 아토TV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라고 구전 녹용편을 32% 할인합니다. 0504-0824-2172로 구전 녹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오늘 얘네들 법안 낸 거 설명해 주시면서 예, 뭐 마무리 멘트 방금 해주세요. 말씀 2개 하셨지만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 연장 추진. 네. 그렇죠. 2명 임명하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 뿐만 아니라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 추진하는 그런 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위헌이라고 이미 지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지위 확인 소송, 지위 확인 가처분 이런 것도 이미 각하놨는데도 또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들은
법치주의가 뭔지 모르고요. 오로지 자기네들이 다수니까 무슨 법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입법 만능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고 법무부 장관 돌아오셔서 민주당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그러니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입법 독재를 이렇게 심하게 하면 어떤 법까지 만들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법, 우리의 재산을 압박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국민의 힘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민주당 입당